수소 경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소 전기차를 떠올리지만 수소는 차세대 발전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가동이 한창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박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노을공원. 투명한 유리벽 뒤로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는 사각형의 설비가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 관리시설처럼 보이지만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주변에서 을에 느껴지는 소음이나 매연, 매캐한 냄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가 쓰는 연소 방식 대신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노을그린 에너지는 공원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증기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민 수용성까지 높였습니다. 얼핏 봐서는 발전소인지도 알기 어렵지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달리 24시간 전기를 생산하며 서울 마포구 17만 가구가 쓰는 전력량의 약 28%를 공급합니다. 전기와 함께 생산되는 열도 지난해 인근 9,500여 세대의 지역 난방으로 공급됐습니다. 전기와 열을 합친 종합 효율은 약 80%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연료전지의 장점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고 이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분산전으로 적합한 신에너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처럼 친환경성에다 높은 효율까지 갖췄지만 그동안 보급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높은 LNG 가격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 단가가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비싼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으로 현재 0.3기가와트 수준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2040년 15기가로 늘려 수소 발전소 규모를 50배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다녀온 박경민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이라 잘 이해가 안 가서 네네. 수소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일단 필수적인 게 수소입니다. 예. 수소가 우주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돼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수소를 바로 얻을 수 없고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요. 석유화학 공정에서 이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액화천연가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예. LNG를 한 섭씨 60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수소와 탄소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때 그 뽑아낸 수소가 연료전지 스택 안으로 들어가서 산소와 반응을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 생산된 전기는 일반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전기 외에도 열도 같이 나오는데 이 열은 그 뜨거운 물을 데워서 지역 난방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내는 종합 효율은 약 80%인데요. 국내 어떤 발전원보다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익숙하지 않은 에너지원이기도 한데 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좀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뭐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네,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아무래도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발전 회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독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를 자기네들 구축하지는 않고요.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제조사와 그리고 수소를 뽑아내는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LNG를 사용하는 그 LNG 회사들과 그 SPC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발전사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한수원은 그 노을그린에너지, 앞서 보신 노을그린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와 지역난방공사, 서울도시가스 등과 이제 힘을 합쳐서 구축을 했고요. 그 경기그린에너지 그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인데요. 여기는 한수원과 포스코에너지 그리고 이제 삼천리 등이 함께 투자했습니다. 한수원은 일찌감치 그 친환경 발전원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투자를 이어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수소 발전소의 약 3분의 1이 한수원이 소유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현재 운영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41곳, 총 307.6메가와트 규모가 보급돼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데 태양광 발전소가 약 2,000메가와트가 보급이 됐거든요. 비교해 보면 보급량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 그 발전을 좀 친환경 발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나 한국남동발전 이런 발전사들은 자기네 발전소 부지 내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송전선로 건설이나 변전소 이런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LNG를 연료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LNG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인근에도 지금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들어봤을 때 친환경 쪽으로도 봐왔을 때도 그렇고 어떤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수소 에너지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좀 사업 자체가 그리고 보급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수소에너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솔직히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소폭탄 먼저 생각이 나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그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보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비싼 비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게 LNG를 원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가스 요금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과연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을까,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단가를 보면 250원, 킬로와트 시당 250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이 한 120원 정도, 풍력이 90원 정도인 거와 비교하면 2배가량 비쌉니다. 그리고 직접 LNG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LNG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다시 발전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LNG 발전소보다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1.5배 정도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그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도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1kW를 규모를 이제 설치하는데 300만 원 이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예. 비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전 회사들이 그 대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택 제조사들 그리고 LNG 공급사들과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이 좀 글쎄요, 앞으로는 좀 떨어질 여지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꼽히는데, 그러면 이걸 상쇄할 만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비용은 높지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그 장점은 확실합니다. 일단 수소 발전소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을 때,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24시간 내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간헐적인 전력 생산이란 한계가 없습니다. 친환경 발전원으로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노을그린 에너지의 지난해 연간 이용률은 98%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거의 가동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설치 면적이 효율적인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적은 부지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데요. 1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딱 설치한다고 봤을 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180제곱미터의 땅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태양광은 2만 제곱미터, 풍력은 4만 제곱미터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넓이가 약 1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68.5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소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0.6메가와트, 풍력은 0.3메가와트 규모를 설치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어떤 면적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듣긴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규모의 한 50배까지 더 늘리겠다,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50배까지 늘리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서 좀 경제성을 높일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정부는 그 비싼 가스 요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단가의 절반 이상이 LNG 그 가격인데요. 그걸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서 비용을 낮춘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승일 차관이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성 확보와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REC 가중치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이러한 요금제 신설과 더불어서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이 아니고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바로 연료전지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자, 이런 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한국동서발전과 두산, 그리고 한화에너지, SK증권 등이 그 부생수소를 원료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현재 구축 중인데요. 그 한화토탈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는 수소로 이제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수소 발전소 보급에도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관련한 이야기들 박경민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